대한민국 입시의 정점, 수능 만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의대에 보란듯이 진학했고 모두가 그를 미래의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명석한 두뇌를 그는 연인을 올가매는 데 썼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착하니까 나를 배신할 수 없어. 치밀한 가스라이팅과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남역의 한 건물 옥상 연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눈 감아봐. 순간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까 그것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유전자에 집착해서 정자기증을 알아봤었다는 얘기, 그가 연인관계 도중에도 동성애를 했다는 정황, 그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을 해소하고 자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전 연인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수능 만점을 받고 화려하게 인터뷰까지 했던 소위 대한민국 0.1%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천재의 일탈 또는 비극적인 치정이라고 포장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오만함이 빚어낸 살인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타인을 도구로 써도 된다고 믿었던 한 괴물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가 숨기려 했던, 그리고 세상이 소문으로만 떠들었던 그 기이한 내면을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정 씨와 가해자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두 사람 모두 공부를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2024년 2월 최 씨의 연락으로 재회하여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최 씨는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유학 가서 딴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이런 섬뜩한 말 뒤로는 바로 넌 착하니까 나 배신 안 할 거잖아. 라는 달콤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심리적인 지배였습니다. 교제한 지 53일째 되던 날 기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은 부모 몰래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상견례도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는 최 씨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것은 사랑의 징표였을지 모르지만 최 씨에게는 상대를 묶어두는 일종의 소유권 등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 씨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정 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최 씨가 공포에 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서워했던 것은 여자친구 정 씨를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를 받고 의대생 자격이 날아갈까봐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정 씨가 한 차례 큰 수술을 받아야 해서 최 씨를 병원으로 불렀으나 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날 수업에 빠지면 유급될까봐였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그녀의 고통보다 자신의 출석 점수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별을 통보받자 그는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마트와 철물점을 돌아다니며 흉기와 청테이프를 구매해서 가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강남역 옥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태연하게 스마트폰으로 칼로 찌르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정 씨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이 있다며 잠깐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준비한 칼로 정 씨의 목을 수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현장 근처에서 태연하게 서성이고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능 만점자의 엘리트 의대생은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이별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 이면에는 뒤틀린 자의식과 기이한 행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살인의 결정적인 동기를 털어놓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민이 감히 귀족을 건드리면 되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욕감을 느껴 살인을 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인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항상 그녀가 그를 위로하고 달래는 성격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귀족과 평민이라는 단어가 과연 피해자가 한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최 씨 자신의 무의식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귀족이라 믿었던 그에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연인과 그녀의 가족은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에게 살인은 훼손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징벌이자 회복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넷에는 많은 루머들이 떠돌았습니다. 그중 사실로 확인된 충격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유전자에 매우 집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자은행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난 수능 만점자이고 내 유전자는 완벽하다.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세상에 많이 남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를 과도한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의 극치라고 분석합니다. 그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유전자를 받아줄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성 파트너를 구하거나 동성애 만남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거나 역할극을 수행할 도구나 소모품으로 취급했습니다. 연인인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소유물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도와줄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수십 개의 자창, 즉 찌른 흔적이 있었음에도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저 하나의 살인으로만 뭉뚱그려졌습니다. 검찰과 유족은 항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량은 조금 늘어났으나 유족들이 원했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왜 무기징역도 아닌 30년형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아예 기각이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는 낮은 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노렸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가해자에게 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지? 라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심 선고 당시의 판사의 발언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여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살인범에게 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의 반성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 의학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엘리트며 수능 만점자이며 의대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완료되며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직도 매일같이 납골당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가진 명석한 두뇌는 살인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가 가진 엘리트 의식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죽여도 된다는 오만함의 뿌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지점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쓸모가 현재의 잔혹함을 덮을 수 있는가? 법은 그에게 3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부디 그 시간이 그가 다시 한번 엘리트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의학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그 이름이 누렸어야 할 평범하고 소중한 삶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